여기 서명하세요. 서류가 눈앞에 놓였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수가 볼펜을 내밀며 서두르는 눈빛으로 나를 재촉했다. 옆에는 작은 아들 민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자리 없어진대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보증금만 1,000만 원이래요. 우리가 내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그 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었고 그 통장엔 고작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민수가 서류를 내 쪽으로 더 밀어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입소기간 무기한. 월 비용 200만 원. 나는 천천히 볼펜을 받아들었다. 수진의 얼굴에 처음 보는 미소가 번졌다. 진짜 웃음이었다. 나를 보내서 기뻐하는 진심 어린 미소. 볼펜 끝이 종이에 닿았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 순간 싫다.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놨다. 네. 민수가 눈을 깜빡였다. 못 들은 줄 알았나 보다. 안 간다. 요양원.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다. 내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왜 이러세요? 좋은 곳이라니까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그래도 싫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버텼다. 6달 동안 두 아들 내 집을 전전하며 버틴 힘으로. 그럼 어쩌시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여기도 못 계시고 형네 집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두 집 다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나도 두 집 다 지긋지긋했다. 시골로 내려간다. 혼자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혼자 어떻게 사세요? 72이다. 그래도 산다. 살 수 있었다. 100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짜 미치셨네. 형, 어떻게 이거? 모르겠어. 그냥 놔둬. 원래 고집 센 거 알잖아. 나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다. 짐을 쌌다. 낡은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이 쓰던 수첩. 수첩을 펼쳐서 마지막 장을 봤다. 오늘로 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 펜으로 덧붙여 적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준다.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보상 금액은 102억 4,700만 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내 땅이 개발지구에 편입됐다는 통보였다. 100억이 넘는 숫자였다. 영영이 9개나 줄지어 서 있었다. 이거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지역 평당 단가가 높아서요. 여기 개발 호재가 겹쳐서 보상금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남자의 설명이 길게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숫자만 보였다. 102억 4,700만 원. 서명을 하고 남자들이 가고 난 뒤 마당에 주저앉았다. 6월의 햇살이 뜨거웠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지켜온 땅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땅이 100억이 됐다고. 저녁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들어갔다. 밥을 지어 혼자 먹고 TV를 켰다가 껐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말해줄까? 손가락이 민수의 번호 위로 갔다가 멈췄다. 왜냐하면 갑자기 2004년이 떠올랐으니까. 2004년 남편 장례식장. 문상객들 사이로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가 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땅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팔아야지. 엄마 혼자서 뭐하게. 돈은 우리가 반반 나눠 갖고. 그렇지. 엄마한테는 생활비 드리면 되고. 어차피 얼마나 쓰시겠어. 그 순간 알았다.
내 아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죽은 날 유산 얘기부터 하는 자식들. 그게 내가 낳아 기른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100억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한 달 뒤 은행에 가서 통장을 2개 만들었다. 하나에는 102억 4,650만 원을 넣고 다른 하나에는 50만 원만 넣었다. 50만 원짜리 통장은 가방에 넣고 100억짜리 통장은 집 장롱 깊숙한 곳 겨울 이불 밑에 숨겼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남편이 쓰던 낡은 수첩에 적었다. 가난한 척한다. 돈 없고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처럼 행동한다. 서울로 올라간다. 2 아들 내 집에 얹혀 산다. 끝까지 지켜본다. 내 아들들의 진짜 얼굴을. 석 달 동안 준비했다. 제일 낡은 옷만 골랐다. 구멍난 양말, 색바랜 바지, 해진 블라우스. 가방도 10년 된 것으로 골랐다. 거울을 보니 가난한 시골 할머니가 서 있었다. 완벽했다. 9월 20일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다. 돈도 없고. 전화 너머로 민수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에야 대답이 왔다. 그러시면 어떡하죠? 수진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동생네는 형편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네. 제가 알아볼게요. 사흘이 지나서 답이 왔다. 오라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기쁨은 없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개찰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다. 의무감으로 나온 얼굴이었다. 어머니, 왔다. 민수가 내 가방을 들더니 너무 가벼워서 눈을 깜빡였다. 이게 전부예요? 응. 옷 몇 벌만. 짐 되면 안 되잖아. 지하철을 타고 30분을 서서 갔다. 민수는 자리를 양보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나도 괜찮다고 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아파트는 25평짜리였다.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신세 좀 질게. 수진이 낡은 슬리퍼를 내밀었다. 새 것이 아니라 누가 신던 것이었다. 아마 민수 것을 준 모양이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3개 있었다. 깨끗했지만 좁았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수진이 제일 작은 방 문을 열었다. 창문이 없었다. 원래 창고였던 곳에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를 들여놓은 것이었다. 원래 창고였는데 침대 넣어서 방으로 만들었어요. 좁아도 이해해주세요. 괜찮다. 고맙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손주들이 방문을 열었다가 나를 보고는 그냥 닫아버렸다. 할머니가 왔는데 인사도 없었다.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다. 고3이랑 중이라서 공부하느라 바빠요. 그래, 공부해야지.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다. 국, 김치, 계란말이. 반찬이 3가지뿐이었다. 우리 시골 집에선 늘 6가지는 했었는데 맛도 없었다. 하지만 다 먹었다. 남기면 안 됐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수진이 막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쉬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 어중간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창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불을 켰지만 창문이 없어서 답답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금이가 있었다. 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민수였다. 얼마나 계실 건데요? 모르겠어. 물어보기도 그렇고. 일주일이에요. 한 달. 설마 더 오래는 아니겠죠? 아마. 좀 걸릴 거야. 미쳤어요? 이 좁은 집에 언제까지요? 목소리 좀 낮춰. 들려. 당신 동생은 뭐해요? 왜 우리만 모셔야 돼요?
민호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잖아. 우리도 없어요. 애들 학원비가 얼만데. 한참 조용했다. 그러다 수진이 다시 말했다. 최대한 빨리 보내요. 약속하세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었다. 첫날. 창고방. 창문 없음. 며느리 목소리 최대한 빨리 보내요. 택시가 터미널 앞에 섰다. 요금을 내고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11월 말의 공기였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매표소로 갔다. 화성행 버스표를 끊으니 2시간 30분 걸린다고 했다. 대합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바빴다. 나만 천천히 움직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민호였다.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로 울렸을 때도 그냥 뒀다. 진동이 멈추고 문자가 왔다. 어머니,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어머니, 걱정돼요. 전화 좀 받으세요. 읽고 지웠다.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버스 시간이 되어 탑승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이 멀어지고 빌딩들이 작아졌다.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다. 내 아들들이 사는 곳. 이제 다시는 얹혀 살지 않을 곳.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급했다. 어디세요? 왜 연락을 안 하세요? 집에 간다. 혼자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게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거짓말이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괜찮다. 잘 간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요양원도 싫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집에서. 거기도 싫다. 어머니. 끊었다. 전화를 꺼버리니 조용해졌다. 2시간 반 뒤 화성 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탔고 30분을 더 가서 마을 입구에서 내렸다. 거기서 집까지는 10리였다. 걸어야 했다.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무겁고 다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다. 익숙한 길이었다. 70년을 걸어온 길. 논이 보였다. 빈논. 가을 추수가 끝나서 텅 비어 있었다. 저 멀리 남편 산소가 있는 산이 보였다. 해가 기울고 있어서 서둘러야 했다. 어두워지면 길이 더 험해졌다. 30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웃 김씨 할머니의 아들이 트럭을 몰고 오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차가 서고 창문이 열렸다. 어디 갔다 오세요? 태워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김씨 아들이 물었다. 서울 다녀오신 거예요? 응. 아드님들은 잘 계시고요. 그래. 더 묻지 않고 그저 운전만 했다. 5분 뒤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 맞죠? 응. 고맙다. 내려서 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6달 만이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집이 적막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방으로 가서 장롱을 열었다. 겨울 이불을 들어 올리니 그 밑에 통장이 있었다. 꺼내서 펼쳤다. 잔액 102억 4,650만 원. 100억. 6달 동안 아무도 몰랐던 돈. 나를 가난한 거지 취급하게 만든 비밀.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보고 또 봤다. 웃음이 나오려다가 멈췄다. 대신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왜 우는지 알았다. 기쁘거나 슬퍼서가 아니었다. 허무해서였다.
100억이 있어도 내 아들들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서 멈췄다. 얼굴을 닦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고 전기가 끊겨서 냄새가 났다. 닫았다. 밥을 지을 수도 없었다. 쌀도 없었고 반찬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일 장을 보면 됐다. 100억이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새벽 5시. 평생 습관이었다. 시장에 갈 준비를 하고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탔다. 읍내 시장까지 20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을 돌며 장을 봤다. 평소보다 많이 샀고 좋은 것들로만 샀다. 돈이 있으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할머니, 오늘 푸짐하게 사시네요. 생선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집에 왔거든. 서울 다녀오셨어요? 응. 아드님들 잘 계시고요. 그래. 짧게 대답하고 돈을 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어제 은행에 들러서 100만 원을 찾아뒀었다. 주인이 돈을 받으며 눈이 커졌다. 할머니, 큰돈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조심한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짐이 무겁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정리하니 가득 찼다.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었다. 오랜만에 부엉기를 하니 손이 기억했다. 점심을 해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고등어구이.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고 서울에서 먹던 밥보다 100배 나았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갔다. 낙엽을 쓸었다. 해가 따뜻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왔다. 길고양이였다.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다. 배고프냐? 부엌에 가서 생선 조각을 가져다 줬다. 고양이가 허겁지겁 먹고 내가 쓰다듬어 주니 가르랑거렸다. 너는 착하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고양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저녁 때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25개였다. 민수 15개, 민호 10개. 문자도 수십 개였다. 어머니, 연락 주세요. 걱정됩니다.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읽었다. 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꺼내서 새 페이지를 폈다. 적었다. 계획 2단계 침묵한다. 일주일간 연락 끊는다. 아들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 다음 한 명씩 부른다. 따로. 진실을 보여준다. 목표 정확하게 알게 만든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이웃 김씨 할머니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순덕아 있니? 문을 열었다. 왔어요. 서울 다녀왔다며? 아들들 잘 있더냐? 그래요.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김씨 할머니가 나를 자세히 보더니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챈 듯 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래요? 응. 뭔가 편해 보여. 맞았다. 편했다. 6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혼자 살 거야. 서울 안 갈 거야. 아들들이 뭐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편한 게 제일 좋지. 자식들이 뭐 대단한가. 그렇죠. 할머니가 가고 혼자 남았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웃음이 났다. 내 땅도 더 오를까? 이미 100억인데. 침대에 누웠다. 편했다. 창문이 있었고 달이 보였다. 서울 창고방의 천장 금보다 100만 배 나았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민수였다.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추고 조용해졌다. 일주일. 생각했다. 일주일 뒤에 시작한다. 진짜 반전을. 눈을 감으니 잠이 왔다. 깊은 잠.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아들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매일 오는 연락들은 점점 절박해졌다. 첫째 날 어머니 연락 주세요. 둘째 날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걱정돼요. 셋째 날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찾아갈 거예요. 넷째 날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다섯째 날 이웃분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여섯째 날 어머니 화나신 거 알아요. 미안해요. 전화만 주세요. 일곱째 날 내일 내려갈게요. 기다리세요. 읽었다. 답하지 않았다. 계획대로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집을 정리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했다. 마당에 풀을 뽑고 장독대를 닦았다. 오랜만에 김장도 했다. 배추 20포기.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나눠줄 사람이 있었다. 김씨 할머니가 거의 매일 들렀다. 야, 김장하네? 도와줄까?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만해요. 사실 힘들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일이 내 일이었다. 서울에서처럼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김장이 끝나고 이웃집 대여섯 곳에 김치를 나눠줬다. 다들 좋아했다. 순덕이 김치가 제일 맛있어. 서울 갔다 와서 손맛이 더 좋아진 거 아니야? 웃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 슈퍼에도 갔다. 생필품을 샀다. 주인 아저씨가 물었다. 할머니, 서울 생활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드님들이 잘해줬어요? 글쎄요.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고향이 제일이죠. 계산을 하는데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고 했다. 현금을 냈다. 5만 원권 2장을 내자 주인 아저씨가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큰돈 가지고 다니세요? 집에 있던 거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새 세상이 안 좋아서. 알았어요. 사실 지갑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은행에서 찾아온 돈으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었다. 100억이 있으니까 100만 원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흘째 되는 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박순덕 어르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드님께서 연락이 안 된다고 여쭤보셨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멀쩡해요. 알겠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던데 제가 괜찮으시다고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다. 민수와 민호가 면사무소까지 연락했다는 게 진짜 걱정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쨌든 우스웠다. 저녁에 남편 산소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6달 만에 처음 가는 거였다. 풀을 뽑고 절을 했다. 여보,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다. 애들이 형편없어.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100억 생겼어. 당신 땅이 100억 됐어. 근데 말이야. 목이 메었다. 참았다.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자격이 없어. 눈물이 났다. 닦았다. 미안해. 내가 시험했어. 의도적으로. 근데 낙제했어. 완전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7째 날 아침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에 와라. 혼자. 답장이 바로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갈까요? 내일 2시. 혼자. 민호는 부르지 마라. 알겠습니다. 민호한테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시간은 다르게. 모레 오후 2시에 와라. 혼자. 민수는 부르지 마라. 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모레 2시. 혼자. 알겠습니다. 두 아들을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 같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따로 있어야 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거실을 닦고 방을 정리했다. 내일 민수가 올 것이었고 모레는 민호가 올 것이었다. 둘 다 충격을 받을 것이었다. 수첩을 펼쳐서 적었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반전 1단계. 아들들에게 진실을 보여준다. 하나씩. 다음 날 오후 1시 은행에 갔다. 읍내은행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VIP실에 안내받았다. 지점장이 인사했다. 어르신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아,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이요. 100억짜리 통장을 내밀자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컴퓨터로 확인했다. 잔액이 100억이 넘으시네요. 네. 이걸로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체크카드요? 네. 쓸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1,000만 원으로요. 지점장이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줬다. 10분 만에 나왔다. 새 카드가 손에 있었다. 100억과 연결된 카드. 집으로 돌아와서 시계를 봤다. 1시 50분. 민수가 곧 올 것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 2개의 통장을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50만 원짜리, 하나는 100억짜리.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만든 체크카드를 놓았다. 준비가 끝났다. 2시 정각 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혼자 왔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을 열었다. 왔니? 어머니. 민수가 나를 껴안으려 했다. 피했다. 걱정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다.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니 깨끗했다.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앉아라. 네. 민수가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탁자 위에 통장과 카드가 보였지만 민수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그래.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왜?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걱정 마라. 안 죽는다. 그래도. 그리고 돈 걱정도 하지 마라. 민수가 멈칫했다. 돈이요? 그래. 돈. 탁자를 가리켰다. 통장 2개와 카드 하나. 이거 봐라. 민수가 탁자를 보니 통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어서 하나를 집었다. 50만 원짜리. 펼쳤다. 잔액을 봤다. 이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응. 니네 집에 있을 때 쓰던 거. 50만 원밖에. 그래. 그때는 50만 원밖에 없었지. 그럼 지금은요? 손가락으로 다른 통장을 가리켰다. 그거 봐. 민수가 다른 통장을 집어서 펼쳤다. 첫 페이지. 잔액 확인.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뭐예요? 보이는 대로다. 102억 4,650만 원. 100억. 그래.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은행 가서 확인해봐라. 민수의 손이 떨렸다. 통장을 다시 보며 숫자를 세었다. 0이 10개. 틀림없었다. 언제? 어떻게? 작년에 받았다. 땅 보상금. 작년에요? 그럼 서울 오실 때도 있었지.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보고 싶어서. 뭘요? 너네가 어떤 놈들인지.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다. 어머니, 6개월이었다. 너네 집 3개월, 민호네 집 3개월. 창고 방에서 잤지. 창문도 없는 데서. 설거지도 안 해놨더라. 매일 아침 싱크대 가득.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었고. 손주들은 나 피했지. 며느리 눈치 봐서. 어머니, 그게. 말 끊지 마라.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너네가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까지 참았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때까지. 그때 알았지. 아, 이게 끝이구나.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체크카드를 들어 올렸다. 이거 봐라. 이 카드는 이 100억 통장이랑 연결돼 있다. 하루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민수의 눈이 카드에 고정됐다. 이 돈으로 뭘 할 거냐고. 너네한테 한 푼도 안 준다. 한 푼도. 어머니, 손주들 교육비는 내가 직접 보낼 거다. 너네 통하지 않고 나머지는 기부한다. 마을 복지관 짓고 장학금 만들고 이웃들 도울 거다. 어머니, 제발. 집 나가라. 네. 집 나가. 볼 것 다 봤으니까. 민수가 일어서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통장을 놓으려다가 말고 물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애원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기회를. 없다. 어머니, 나가라. 민호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따로 부를 거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다시 보았다. 50만 원짜리와 100억짜리. 이 두 개의 차이가 내 6개월을 만들었다. 웃음이 나오려다가 멈췄다. 대신 한숨이 나왔다. 하나 끝났다. 생각했다. 내일은 민호 차례다.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민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읽고 지웠다.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을 정리했다. 어제와 똑같이 거실 탁자 위에 두 개의 통장과 카드를 놓았다. 민호를 위한 무대였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다. 민호가 2시에 온다고 했으니 1시간 남았다. 부엌에 가서 차를 끓였다. 보리차. 주전자에 따라 탁자 위에 놓고 찻잔 2개도 준비했다. 어제 민수한테는 차도 안 줬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했다. 민호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 1시 50분 대문이 열렸다. 민수보다 10분 일찍 왔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을 열었다. 왔니? 어머니. 민호가 나를 안으려 했다. 역시 피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들어와. 민호가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한 걸 보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 아니에요. 괜찮다. 청소도 힘드실 텐데. 할만하다. 거실로 안내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 위에 통장과 카드가 민호 앞에 놓여 있었지만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차 마셔라. 아,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보리차를 따라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민수와는 달랐다. 민수는 어제 내내 손을 떨었었다. 어머니, 형한테 연락하셨어요? 왜? 어제 전화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
네. 뭐 있었어요? 너도 곧 알게 된다.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저희가 모시지 않고요. 그래. 형이랑 얘기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모시겠다고.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어제 무너져서 갔으니 민호와 상의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었다. 필요 없다. 왜요?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요양원 얘기한 것도 죄송하고. 그래. 잘못했지. 그래서 다시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 민호야. 네. 거짓말하지 마라.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형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착해질 리 없잖아. 6개월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데. 그건 죄송해요. 정말 사과 들으러 부른 거 아니다. 탁자를 가리켰다. 이거 봐라. 민호가 탁자를 보니 통장과 카드가 보였다. 손을 뻗어서 통장 하나를 집었다. 50만 원짜리. 펼쳤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돈. 50만 원이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 너네한테는. 민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통장 봐라. 민호가 100억짜리 통장을 집어서 펼쳤다. 숫자를 보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100억이다. 어떻게? 언제? 작년에 받았어. 땅 보상금. 서울 가기 전에.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다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일부러였다. 가난한 척했어. 돈 없는 척.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늙은이처럼. 왜 그러셨어요? 보려고. 너네가 어떤 놈들인지. 민호가 통장을 떨어뜨렸다. 탁자 위로 떨어진 통장을 멍하니 봤다. 어머니, 6개월이었어. 3개월은 형네 집, 3개월은 너네 집. 창고 방에서 잤지. 밥도 따로 먹었고. 손주들은 나 피했고. 며느리들은 눈치 줬지. 저희가. 죄송해요. 처음엔 너네가 달랐어. 형네보다 좀 나은 줄 알았지. 근데 똑같더라. 한 달 지나니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문 밖에서 들었어. 언제까지 계실 건지 형한테 다시 보내자. 그 소리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다. 너네 둘 다 똑같다고. 내 자식들이 이렇구나. 민호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났다. 민수는 어제 울지 않았는데 민호는 울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 없어. 정말 잘할게요. 잘 모실게요. 필요 없어. 카드를 들어 올렸다. 이거 봐. 이 카드는 100억 통장이랑 연결됐어. 하루에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지. 민호의 눈이 카드를 쫓았다. 이 돈으로 뭘 할 거냐고. 너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손주들 교육비만 내가 직접 보내고 나머지는 기부해. 어머니, 안 돼요. 왜 안 돼? 저희가 자식인데. 자식. 웃음이 나왔다. 자식이 어머니를 창고에 재웠냐? 자식이 설거지도 안 해놨냐? 자식이 요양원 보내려 했냐? 민호가 말문이 막혔다. 너네는 자격이 없어. 내 돈 받을 자격. 내 자식 될 자격도. 어머니, 나가라. 어머니, 제발. 나가. 형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 이미 알겠구나. 어제 만났으니까.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형이 알아요? 어제 불렀지. 그럼 형은 벌써. 그래. 알고 있어.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지. 형제 사이가 그것밖에 안 돼.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감이었다. 형이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 새끼가. 욕하지 마라. 너도 똑같아. 민호가 통장을 다시 집어서 100억짜리를 꼭 쥐었다. 이거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저희 사업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빚도 있고. 알아. 그래도 안 줘. 어머니, 친자식인데 이러시면. 친자식.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장례식 때 뭐라고 했냐? 땅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했잖아. 내 몫 쓴 생각도 안 하고. 민호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 너네가 뭘 원하는지. 근데 믿고 싶었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시험했어. 돈 없는 척하고. 시험. 그래. 시험. 근데 낙제했어. 둘 다. 완전히. 민호가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정말 잘할게요. 늦었어. 어머니. 나가. 더 볼 것도 없어. 민호가 일어나서 비틀거렸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다. 형하고 통화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뭐? 저희 없이 어떻게 사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 100억 있으면 살 수 있어. 너네보다 100만 배 편하게. 민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 시동 소리가 요란했다. 타이어 소리를 내며 떠났다. 혼자 남았다. 보리차를 마셨다. 식었다. 괜찮았다. 1시간 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받았다. 어머니. 왜? 민호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둘이 한번 찾아가서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어머니, 제발.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은 돈 보고 나서 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끊었다. 민호한테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한 푼도 안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웃었다. 어떻게 사냐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서. 저녁을 해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생선구이.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갔다. 별이 나오고 있었다. 많았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 이웃 김씨 할머니가 담 너머로 불렀다. 순덕아. 네. 아들들 다녀갔더라. 그래요. 뭐래? 또 서울 오래?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잘했네. 여기가 좋지. 그렇죠. 김씨 할머니가 가고 혼자 별을 봤다. 오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큰며느리. 받았다. 어머니. 왜? 죄송해요. 정말. 그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민수 오빠도 많이 반성했어요. 관심 없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집도 좁고. 그래서 나를 창고에 재웠냐? 죄송해요. 됐어. 더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어머니, 그 돈. 끊었다. 민호 부인 지혜한테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수첩을 꺼냈다. 적었다. 이틀. 두 아들 모두 만남. 진실 공개 완료. 반응 민수 마이너스 무너짐. 민호 마이너스 분노. 공통점 돈 달라고 함. 며느리들도 연락 옴. 역시 돈 얘기. 예상대로. 밑에 덧붙여 적었다. 다음 단계 기다린다. 얼마나 추해지는지 본다. 이틀 뒤 민수와 민호가 함께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대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나가지 않았다. 계속 두드렸다. 어머니 계시는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두 아들이 서 있었다. 며느리들도 있었다. 넷이서 왔다. 어머니. 문을 열었다. 대문만. 집문은 안 열었다. 왜?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애원했다. 할 얘기 없어. 제발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럼 용서해 주세요. 싫어. 민호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유산 받을 권리요. 웃음이 나왔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유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진 거 저희도 나눠받을 권리가 없어. 법적으로는. 법. 더 크게 웃었다. 법으로 가져갈 거면 가져가 봐라. 변호사 선임해서. 근데 알아둬라. 이 돈은 내 거고 나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야.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빚도 있고. 나 모른다. 어머니, 돌아가라. 다음엔 경찰 부른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문을 닫았다. 잠갔다.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소리쳤다. 10분쯤 그러더니 조용해졌다. 떠난 것이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차가 떠나고 있었다. 네 사람이 타고. 한숨이 나왔다.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했다. 이제부터 더 추해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 민수, 민호, 수진, 지혜. 번갈아가며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쏟아졌다. 하루에 수십 개씩.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쳐볼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는 애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읽고 지웠다. 답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민수였다. 혼자였다. 어머니, 왜 이 시간에? 회사 가기 전에 들렀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어.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알아요. 알면 됐어.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안 된다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동생은 지금 빚이 있어요. 사업 망해서. 그것도 모르세요? 알아. 그래도 안 줘. 저도 애들 학원비가. 그건 네 문제다. 어머니, 돌아가라. 출근 늦는다.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가 발로 막았다. 어머니, 제발. 발 치워. 이 돈 어머니 혼자 쓰실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요. 내 돈이다. 내 맘이야. 저희가 자식인데 자식 대접 못 받을 짓을 해놓고. 민수가 발을 뺐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래. 후회해본다. 민수가 돌아서서 갔다. 차 소리가 요란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다시 잘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내 아들이 저런 눈으로 날 보는 게. 나흘째 민호가 왔다. 오후 3시쯤 마당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호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언제 열었는지 몰랐다.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자물쇠 고장 났던데요. 쉽게 열렸어요. 거짓말이었다. 자물쇠는 멀쩡했다. 억지로 연 것이었다. 무단 침입이다. 제 집에 왔는데 무슨 무단 침입이에요? 네 집 아니다. 내 집이야. 민호가 다가왔다. 표정이 어두웠고 술 냄새가 났다. 술 마셨냐? 한잔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라. 어머니, 저 진짜 힘들어요. 사업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요. 집도 넘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제발. 얼마? 10억만요. 웃음이 나왔다. 10억. 그냥 던지듯 말했다. 10억이 뭐가 대수냐는 듯이 말하네. 어머니한테는 100억이잖아요. 10억쯤이야. 안 줘. 어머니.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가 섰다. 왜 안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자격이 없어서. 자격?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창고에 재웠냐? 그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민호가 주먹을 쥐었다가 풀고 다시 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안 주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민호가 돌아서서 가다가 대문을 나가며 뒤돌아봤다. 어머니, 이러시면 후회해요. 진짜로. 또 협박이냐? 대답 없이 떠났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술 취한 눈, 절박한 눈, 위험한 눈. 일주일째 마을에 소문이 났다. 순덕이가 돈 많대. 얼마나? 100억이래. 거짓말. 진짜래. 땅 보상금으로. 그럼 왜 서울 갔었어? 아들들 시험했대. 돈 숨기고. 그래서 낙지했대. 둘 다. 슈퍼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소문 들었는데. 진짜예요? 뭐가? 돈 많으시다는 거. 그래요. 100억 있어요. 주인이 눈이 커졌다. 와. 그럼 아드님들은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왜요? 자격 없어서요.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혀를 찼다. 자식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자식들이 더 나빴어.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뭐 대수야. 효도도 안 하면서.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다. 순덕아, 괜찮아? 뭐가요? 소문 때문에. 다들 얘기하잖아. 상관없어요. 그래도 자식들하고는 풀어야지. 안 풀어요. 너무 삭하게 굴지 마. 그래도 네 자식들이잖아. 형님은 모르세요. 제가 뭘 겪었는지. 김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조심해. 돈 때문에 사람 변하거든. 알아요. 열흘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순덕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박민수, 박민호 씨의 대리인입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류분이요? 네. 생존 시 증여나 재산 처분에 대해 법정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에요? 생전 증여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유언장 작성 시 자녀분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의하고자 연락드린 겁니다. 협의 안 합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법이에요? 기부든 뭐든 내 마음이에요. 전액 기부하시면 유류분 침해가. 그럼 소송하세요. 끝까지 갈 테니까.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들이 변호사까지 고용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받았다. 어머니. 변호사라니? 어머니가 너무하셔서요. 내가 뭘 너무해. 전부 기부하신다며요. 저희 목도 없이요? 너네 목 없어. 법적으로는 있어요. 그래? 그럼 법대로 해봐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그렇게 미워요. 미운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야. 우린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구실 못한 놈들이. 끊었다. 울음이 나왔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2주일째 몸이 안 좋아졌다. 밤마다 잠을 못 잤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다. 밥맛이 없었다. 억지로 먹었지만 체중이 줄었다. 거울을 보니 헬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김씨 할머니가 걱정했다. 야, 너 많이 야위었다. 그래요? 병원 가봐라.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보여. 나중에 갈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어지러웠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다. 토할 것 같았다. 참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다. 쓰러지면 안 돼. 그럼 저놈들이 좋아해. 억지로 밥을 먹었다. 거의 억지로. 토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보름째 민수와 민호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낮에 왔다. 변호사를 데리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담 너머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변호사님이세요. 이정민 변호사님.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볼 일 없어요. 어르신, 잠깐만 말씀 나눠볼까요? 싫어요. 법적인 문제를 법대로 하세요. 법원에서 봅시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다. 이러시면 정말 법원까지 가요. 가라. 우리가 이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기면 주지. 근데 질걸.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유류부는 법으로 보장된. 알아요. 근데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녀분들의 권리를. 권리요? 6개월 동안 날 창고에 재워놓고 권리 타령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사과했잖아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아무것도 안 바라. 그냥 꺼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용 증명입니다. 받아주세요. 담 너머로 서류를 밀었다. 받지 않았다. 서류가 땅에 떨어졌다. 소송 들어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세 사람이 갔다. 서류를 줍지 않았다. 그냥 뒀다. 바람에 날렸다.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3주째 한밤중에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벌떡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창문이 깨져 있었다. 돌이 굴러다녔다. 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짐작은 같다. 아들들. 아니면 아들들이 시킨 누군가.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고 조서를 썼다. CCTV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찾기 어렵겠는데요. 원한 관계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누구세요? 내 아들들이요. 경찰이 놀랐다. 아드님들이요? 네. 돈 문제로 싸웠어요. 아, 그렇군요. 연락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증거가 없으면. 알아요. 그냥 기록만 남겨주세요. 경찰이 가고 혼자 남았다. 깨진 유리를 치웠다. 손을 베었다. 피가 났다. 밴드를 붙였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구나. 무서웠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유리창 깬 거 너희들이냐? 답장이 왔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도 없었다.
한 달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안 좋았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밥을 못 먹었고 체중이 5kg나 빠졌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요. 약 드릴게요. 그리고 푹 쉬세요. 네. 가족분은 없으세요? 있어요. 도움 받으세요. 혼자는 힘드실 거예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가족이 문제예요.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봤다.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민호를 마주쳤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왜 또 왔냐? 병원 다녀오세요. 상관없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얼굴이 네가 만든 거야. 이렇게.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진짜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래.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게요? 등골이 서늘했다. 돌아가시면. 그 말이 내가 죽길 바라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들려. 빨리 죽어서 유산 받고 싶은 거지. 어머니, 꺼져. 다신 오지 마라. 밀치고 지나갔다. 민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크게. 소리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혼잣말이 나왔다. 100억이 뭐가 대수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하지만 알았다. 100억 때문이 아니라는 걸. 원래 이랬다는 걸. 돈이 드러나게 만들었을 뿐. 그날 밤 남편 산소 꿈을 꿨다. 남편이 나를 봤다. 왜 그래? 힘들어. 그럼 그만둬. 뭘요? 싸우는 거. 용서해줘. 싫어요. 자격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잖아. 자식이 이래도 돼요? 남편이 웃었다. 슬픈 웃음. 우리가 잘못 키웠어. 미안해. 꿈에서 깼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쓰러졌다. 세수를 하려고 일어났다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아, 순덕아. 김씨 할머니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아침인데 왜 안 나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씨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순덕아. 대답 없자 문을 열었다. 잠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거실로 들어오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순덕아. 김씨 할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순덕아. 달려와서 나를 흔들었다. 정신 차려. 119 불러야지. 핸드폰으로 119를 불렀다. 10분 뒤 구급차가 왔다. 들것에 실렸다. 병원으로 갔다.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다. 천장에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김씨 할머니가 옆에 있었다. 깼어? 순덕아. 네. 많이 놀랐어. 쓰러져 있길래. 미안해요. 왜 미안해? 아들들한테 연락했어.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당연히 알려야지. 가족인데. 뭐래요? 민수는 회의 중이래. 나중에 온대. 민호는 부산에 있대. 내일 올라온대. 예상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렇구나. 왜 안 와?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바쁘니까요. 바빠도 와야지. 어머니가 우선인데. 김씨 할머니가 화를 냈다. 고마웠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영양실조 증세도 있고요. 입원해야 해요.
며칠 계세요. 링거 맞으시고 푹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입원실로 옮겼다. 4인실이었고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김씨 할머니가 집에 가서 옷을 가져다 줬다. 내가 있을게. 아니에요. 집에 가세요. 혼자 두면 안 되지. 괜찮아요. 아들들 올 때까지 있을게. 하지만 아들들은 오지 않았다. 밤이 됐다. 김씨 할머니는 집에 갔다. 혼자 남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병원에 있다. 일성병원 3층 302호. 1시간 뒤 답장이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내일 갈게요. 민호한테도 보냈다. 병원이다. 쓰러졌다. 역시 한참 뒤 답장. 어머니 부산이라 지금 못 가요. 모레 갈게요.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가족 안 오세요? 바쁘대요. 에구. 요새 자식들이 다 그래요. 우리 자식들도 명절에 나와요. 위로가 됐다. 조금.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왔다. 보호자분 안 오셨네요? 네. 바쁘대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보호자분이랑 같이 들으시는 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혈압이 높으세요. 당도 조금 높고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혼자 살아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점심때 김씨 할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왔다. 병원 밥맛 없잖아. 이거 먹어. 고마워요. 아들들은 안 왔어요. 뭐? 아직도? 바쁘대요.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찼다. 세상에.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나 같으면 뭐든지 제쳐두고 달려올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지. 미역국을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 손맛이 났다. 김씨 할머니는 엄마가 아닌데. 오후 3시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고개를 들었다. 손주 지연이가 서 있었다. 큰손녀. 고등학교 3학년. 할머니. 지연아. 지연이가 들어왔다. 혼자였고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학교는 조퇴했어요. 왜 왔냐? 할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네 엄마 아빠는? 몰라요. 아빠가 할머니 입원하셨다고 얘기하길래 혼자 왔어요. 지연이가 침대 옆에 앉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안 괜찮아 보여요. 많이 야위셨어요.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그때 서울에 계실 때 저 할머니 피했어요. 엄마가 눈치 주길래. 알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저 나쁜 애예요. 할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주르륵. 울지 마라.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했어요. 진짜로.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친하게 대하지 말래요. 방해된다고. 알아. 다 알아. 미안해요. 할머니. 지연이를 안아줬다. 작았다. 아직 어렸다. 지연이가 내 품에서 울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울 떠나시고 나서 전화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제 왔잖아. 됐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지연이의 울음이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이거.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주황색 봉투.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뭐냐? 제가 쓴 거예요. 할머니가 서울 계실 때부터
근데 못 드렸어요. 엄마가 알까봐.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날짜별로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께. 오늘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엄마가 창고방 드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제 방 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할머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눈치가 보여서 못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지연 올림. 눈물이 났다. 다음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께. 오늘 할머니가 설거지 하시는 거 봤어요. 새벽에. 저 학교 가려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깰까봐 못했어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지연. 한 장 한 장 읽었다. 15장이 있었다. 6개월 동안 쓴 것. 지연이가 지켜본 것들. 느낀 것들. 미안해하는 것들. 마지막 편지. 할머니께. 할머니가 떠나셨어요. 작은아버지 집으로.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엄마는 편해 보여요. 아빠도. 근데 저는 슬퍼요. 할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할머니한테 잘해드릴게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약속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접었다. 지연이를 봤다. 손주가 나를 봤다. 할머니. 고맙다. 지연아.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보다. 알아. 할머니가 돈 많으시다는 거 알았어요.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그래서 저는 돈 안 중요해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이가 다시 울었다. 할머니 제발 건강하세요. 저 할머니 잃고 싶지 않아요. 안아줬다. 꼭 걱정 마라. 안 죽어. 아직. 할머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손주가 들어왔다. 민호의 딸 지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할머니. 지수가 달려와서 지연이 옆에 섰다. 지수야? 네. 저도 왔어요. 학교는 몰래 빠져나왔어요. 선생님한테는 배 아프다고. 들키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수도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그림이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그렸어요. 그림을 펼쳤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할머니와 손주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하늘에는 무지개가 있고 해가 웃고 있었다. 예쁘지요? 그래. 예쁘다.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나쁘게 얘기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고맙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럼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갈게요. 엄마 몰래. 두 손주가 양옆에 앉았다.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진짜 가족 같았다.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민수의 아들 준서였다. 중학교 2학년. 할머니. 준서야? 네. 저도 왔어요. 준서는 말수가 적은 애였다. 서울에서도 거의 말을 안 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준서의 눈이 빨개졌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할머니 피했어요. 그때. 근데 사실은 알아. 괜찮아. 아니에요. 저 비겁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친하게 못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저 할머니 혼자 밥 드시는 거 봤어요. 아무도 같이 안 앉아서. 그때 제가 같이 앉았어야 했는데. 준서가 울기 시작했다.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 알아. 다 알아. 준서를 안아줬다. 세 손주를 다 안아줬다. 좁았지만 괜찮았다. 너희들은 착해. 다 착해. 할머니, 너희 부모는 글쎄다. 근데 너희는 달라. 알지? 네. 할머니는 너희한테 화 안 났어. 한 번도. 정말요? 그래. 정말. 네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김씨 할머니, 슈퍼주인, 옆집 아저씨, 반찬가게 아주머니. 6명이 왔다. 과일과 음료수를 들고. 순덕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걱정했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아들들은 왔어? 안 왔어요. 뭐? 아직도? 모두 놀랐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안 와? 바쁘대요. 바빠도 와야지. 사람이 그래도 되나? 슈퍼 주인이 화를 냈다. 형님, 저희가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밤에 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남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김씨 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있을게. 매일 밤, 네 나을 때까지.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할 것 없어. 이웃이잖아. 가족이잖아. 옆집 아저씨가 말했다.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식들 때문에. 세상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알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김씨 할머니가 병실에 남았다. 간이 침대에서 잤다. 나는 편안했다. 옆에 누군가 있어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진짜 가족이 누구지? 피로 이어진 사람들,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손주들의 편지가 베개 밑에 있었다. 만졌다. 마을 사람들이 두고 간 과일 냄새가 났다. 이게 답인가 보다.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평안한 잠이 왔다. 사흘 뒤 퇴원했다. 김씨 할머니와 슈퍼 주인이 마중을 나왔다.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다. 집은 깨끗했다. 마을 사람들이 청소를 해뒀다고 했다. 냉장고에 반찬도 넣어뒀어. 당분간 편하게 지내. 고마워요. 아들들한테는 연락했어? 아니요. 안 하는 게 나아. 스트레스 받게.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지만 텅 빈 느낌은 아니었다. 따뜻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뭐였지?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다. 최종 단계의 마지막 진실을 말한다. 모든 것을. 그 밑에 적었다. 시간이 됐다. 핸드폰을 들었다. 민수와 민호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 둘 다 와라. 마지막이다. 답장이 금방 왔다. 민수, 네, 갈게요. 민호,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일이면 끝이다. 진짜 끝. 다음 날 오후 1시 집을 정리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쌓아뒀다. 은행 통장, 토지 서류, 보상금 계약서, 그리고 수첩. 6개월간 기록한 그 수첩.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봉투 2개였다. 하나엔 민수, 하나엔 민호라고 적었다. 2시 정각, 차 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열렸다. 민수와 민호가 함께 왔다. 며느리들은 없었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열어줬다.
들어와. 두 아들이 들어왔다. 조심스러웠다. 거실로 안내해서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응, 나았어. 병원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정말 일이 됐어. 그 얘기하러 부른 거 아니야. 네. 민호는 말이 없었다. 그냥 탁자 위를 봤다. 서류들이 보였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들을게요. 수첩을 집어들었다. 펼쳤다. 첫 페이지. 이거 봐라. 민수가 수첩을 받아봤다. 읽었다.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예요? 내 계획이야. 작년 6월에 세운. 민호도 같이 봤다. 2023년 6월 15일. 계획 시작.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특히 아들들한테. 가난한 척한다. 돈 없고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처럼. 서울로 올라간다. 두 아들 내 집에 얹혀 산다. 지켜본다. 끝까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일부러요? 그래. 일부러였어. 왜요?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너희가 진짜 어떤 놈들인지. 민호가 수첩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들에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첫날. 창고방. 창문 없음. 3일째. 설거지 안함. 싱크대 가득. 일주일째. 손주들 나 피함. 2주째. 며느리 차가움. 한 달째. 돈 확인함. 실망한 듯. 석 달째. 작은 아들네로 떠넘김. 민호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자기 이름이 나오는 부분. 작은 아들네 첫날. 다정한 척. 한 달 뒤. 역시 똑같음. 며느리 목소리 언제까지 계실 건지. 수첩이 민호 손에서 떨어졌다. 어머니. 6개월 동안 다 적었어. 너희가 한 말, 행동, 눈빛까지. 전부. 그럼 그동안 저희를 시험했지. 의도적으로.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러셨어요? 2004년 기억나냐? 네 아버지 장례식 날. 네.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침묵. 땅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했지. 내 몫은 생각도 안 하고. 그때 알았어야 했어. 근데 믿고 싶었지.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어머니, 그건. 그래서 시험했어. 100억을 숨기고 가난한 늙은이로 변장하고 너희 집에 가서 봤지. 진짜 너희가 누군지.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한 게 다 계획 안에 있었어. 내가 의도한 거야. 그럼 저희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선택하는 시험이었지. 너희는 불합격했어. 완전히.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우릴 속이고 시험해요. 너무해. 나도 일어났다. 6개월 동안 창고에서 자고 설거지도 안 된 걸 매일 아침 씻고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고 손주들은 피하게 만들고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너무한 게 아니고 그건 저희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되냐? 민수가 할 말을 잃었다. 봉투 2개를 집어들었다. 하나씩 내밀었다. 이거 받아라.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다. 수표가 들어있었다. 5천만 원. 이게 각자 5천만 원이다. 너희 목. 민호도 봉투를 열었다. 역시 5천만 원 수표. 이게 다예요? 민호가 물었다. 그래. 그게 다야. 100억 중에 5천만 원이요. 그래. 나머지는요? 손주들 교육비로 각자 10억씩. 내가 직접 관리한다. 너희 손 안 거쳐. 나머지는 기부해. 마을 복지관, 장학재단, 독거노인 지원. 민수가 수표를 구겼다.
고작 5천만 원이요. 저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 소송해라. 근데 알아둬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재산이야. 내 맘대로야.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유언장도 공증받았어. 너희가 이기기 힘들 거야. 민호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역시 다 준비하셨네요. 치밀하게. 그래. 치밀하게 했지.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희가 배워야 하니까. 뭘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부모를 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효도는 계산이 아니라는 걸. 민수가 수표를 탁자에 던졌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래. 안 받아도 돼. 어차피 너희 자격도 없어. 어머니, 나가라. 더 볼 것도 없어. 민호가 일어섰다.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저희 없이 어떻게 사실 건데요? 너희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마을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너희 자식들. 뭐라고요? 지연이, 준서, 지수. 걔들은 날 찾아왔어. 병원에. 너희는 안 왔지만.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사정이고 뭐고 없어. 손주들이 너희보다 나아. 100만 배.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여기 봐라. 내 결론이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자식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다. 효도를 강요할 수 없듯이 사랑도 강요할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이제 수첩을 덮었다. 이게 내 결론이야. 6개월 동안 깨달은 것.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다시 기회를. 없어. 너희는 기회를 이미 가졌어. 6개월이나 매일매일이 기회였어.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잖아. 어머니, 나가. 이제 끝이야. 두 아들이 일어나서 비틀거렸다. 현관으로 갔다. 민호가 돌아봤다.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이에요. 그래, 끝이야. 다신 안 만나실 거예요. 손주들은 만날 거야. 너희는 글쎄다. 알겠습니다. 두 아들이 나갔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 수표 2장. 안 가져갔다. 그냥 뒀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응. 지연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내일 시간 있냐? 네. 있어요. 할머니 집에 올래? 준서, 지수도 데리고. 정말요? 엄마 몰래요? 응. 비밀이야. 좋아요. 갈게요. 밥 해줄게. 맛있는 거. 와.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다. 웃음이 났다. 진짜 웃음.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장 밑에 덧붙여 적었다. 끝났다. 시험이. 그리고 시작됐다. 새 삶이. 잃은 것 2 아들. 얻은 것 자유, 평화, 진짜 가족, 손주들, 이웃들. 후회하는가? 아니다. 행복한가? 그렇다. 수첩을 덮었다.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김씨 할머니가 담 너머로 불렀다. 순덕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이리 와. 같이 먹자. 갈게요. 담을 넘어갔다. 김씨 할머니 집으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했다. 오늘 아들들 왔더라. 네. 왔어요. 뭐래? 이제 안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돼? 네. 괜찮아요.
김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있잖아. 가족이잖아.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밥 먹어.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진짜 가족과 먹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별이 나와 있었다. 많았다. 아름다웠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잘했어. 그래요? 응. 수고했어. 고마워요. 이제 편하게 살아. 네 인생이야. 알아요. 남편이 웃었다. 사라졌다. 꿈에서 깼다. 미소가 입가에 남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이.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고 진달래도 피었다. 집은 따뜻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다. 마당에 나가 꽃들에 물을 주고 해가 떠오르는 걸 봤다. 아름다웠다. 마을 복지관이 완공됐다. 20억을 기부해서 지은 것이었다. 개관식에 초대받아서 갔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박순덕 어르신 덕분입니다. 면장이 감사패를 줬다. 박수가 쏟아졌다.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복지관엔 식당, 헬스장, 도서관이 있었다.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매일 사람들이 왔다. 김씨 할머니도 매일 갔다. 순덕아, 오늘도 가자. 갈게요. 함께 걸어가서 10분 거리였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공짜였다. 내 돈으로 운영되는 거였다. 여기 음식 맛있어. 그렇죠? 네가 천사야. 진짜. 아니에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장학재단도 만들었다. 30억을 출연했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매년 1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도 갔다.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했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꼭 성공해서 할머니께 보답할게요.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돈 쓰는 법이구나. 손주들이 한 달에 2번씩 내려왔다. 지연이, 준서, 지수, 민호의 아들 민준이도 왔다. 4명. 할머니.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안아줬다. 따뜻했다. 밥을 해줬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고 많이 먹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네. 식사 후 마당에서 놀았다. 배드민턴도 치고 술래잡기도 했다. 나도 참여했다. 숨이 찼지만 즐거웠다. 저녁엔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내 어린 시절 할아버지 이야기, 이 집 이야기를 들려줬다.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손주들이 떠날 때면 아쉬웠지만 괜찮았다. 또 올 거니까. 지연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국문과였고 장학금을 받았다. 내가 만든 재단에서. 할머니, 저 붙었어요. 축하한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네 실력이지. 지연이가 울었다. 기쁜 울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가끔 명절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고 의무적인 문자였다. 답하지 않았다. 읽기만 했다. 외롭지 않았다. 손주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건강하세요? 응.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저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 용서는 안 되죠?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네. 손주들은 잘 크고 있어. 걱정 마라. 고맙습니다.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조금. 하지만 후회는 안 했다. 1년이 지났다. 70셋이 됐다. 건강했다.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봤다. 통장 잔고는 50억 정도 남았다. 충분했다. 앞으로 20년은 쓸 수 있었다. 어느 봄날 남편 산소에 갔다. 여보, 절을 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다. 애들은? 글쎄, 그냥 그래. 손주들은 잘 크고 있어. 그걸로 됐어. 구름이 지나갔다. 나는 행복해. 진짜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 슬픈 게 아니었다.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고마워. 이 땅 남겨줘서.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평화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을 지나갔다. 노인들이 모여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잘했다. 생각했다. 이게 맞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김씨 할머니가 담을 넘어왔다. 야, 저녁 먹자. 먹었어요. 거짓말. 혼자 또 굶었지. 조금만 먹었어요. 이리 와. 내가 해줄게. 김씨 할머니 집으로 갔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둘이 마주 앉아 먹었다. 맛있었다. 순덕아.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아.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별이 나와 있었다. 쏟아질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내일도 이럴 것이었고 모레도 앞으로도.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할머니, 주말에 갈게요. 친구들도 데리고 가도 돼요? 할머니 만나고 싶대요. 그래. 와라. 밥 해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다. 미소가 지어졌다.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왔다. 저번에 밥 준 그 고양이였다. 창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니 들어와서 무릎에 올라왔다. 가르랑거렸다. 너도 가족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고양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이 따뜻했다.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화롭게. 이게 행복이구나. 깨달았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런 순간이. 눈을 감았다. 고양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 소리가 들렸고 시계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소리들. 자유롭다는 소리들. 행복하다는 소리들. 미소가 번졌다.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나는 날고 있었다. 하늘 위로. 자유롭게.